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국회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합한 두 개의 안을 내놓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민연금 등 연금개혁의 속도가 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기초연금 개혁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지난 3월 11일 국회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 의제수기단은 이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고 이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하는 안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을 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를 유지하는 내용의 단일 대안을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연금 개혁안은 향후 시민대표단 500명이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혁안을 도출하면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공론화위원회의 국민연금에 대한 연금 개혁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안 두 가지입니다. 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점진적 인상을 하고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2안은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2%로 점진적 인상을 하고 소득 대체율은 현행 40%에서 그대로 유지하는 안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비율입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에 받는 연금액의 비율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당초에 50%였으나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서 2023년에는 42.5%이고 2028년에는 40%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험료율 계산 예시를 보겠습니다. 월급 300만원,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의 사례입니다. 여기서의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은 기업이 50%, 개인이 50%를 부담합니다. 보험료율 9%인 현재는 매달 개인인 가입자가 13만 5천 원을 납부합니다.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될 때에는 매달 개인 가입자가 19만 5천 원을 납부합니다. 보험료율이 12%로 인상될 때는 매달 개인 가입자가 18만 원을 납부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개혁안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2.5%, 기금 예상 고갈 시점은 2055년입니다. 그런데요, 1안인 더 내고 더 받기를 선택하면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50%, 기금 예상 고갈 시점 2062년으로 7년이 연장이 됩니다. 2안인 더 내고 그대로 받기를 선택하면 보험료율 12%, 소득 대체율 40%, 기금 예상 고갈 시점은 2063년으로 8년이 더 연장이 됩니다. 다음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 상향 및 수급 개시 연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입니다. 현행은 의무가입 연령이 만 60세 미만입니다. 의무가입 연령 상향안을 보면 만 65세 미만으로 상향시키는 안입니다. 이와 같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만 64세로 상향하고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를 유지하는 단일 대안을 선정했습니다. 현재 의무가입 연령은 59세까지이고 연금액 수급이 시작되는 연령은 63세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년 기준 나이가 60세에서 65세까지는 공백이 생긴다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가입 연령을 6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려면 정년 연장도 65세까지로 상향 조정되어야 하고 사회 전반적인 연령 시스템도 함께 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론화위원회의 기초연금에 대한 연금 개혁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기초연금 개혁안 두 가지입니다. 1안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현행 70%를 유지하고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상향하는 안인데요.
대통령 임기 내에 40만원까지 상향을 한다는 예정입니다. 이 안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점진적으로 축소를 하고요. 기초연금 지급 금액은 차등급여로 하위 소득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선택적 복지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으면 수급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점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첫째,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을 많이 받게 되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 등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위한 소득 산정 시에 기본 공제 없이 100% 합산 소득에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고 오로지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 등만 받는 경우에도 매월 약 167만원, 연 2천만원을 초과하여 받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다음은 현행 2024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부모, 자녀 등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여 부양받는 사람으로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다음은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 방법을 보겠습니다. 부모인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료도 전혀 인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 제도는 은퇴한 부모님에게는 매우 큰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 2단계 개편안 등 내용과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조건 4가지를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입니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의 7.09%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그리고 본인 50%, 직장에서 50%를 부담합니다. 직장 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시에는 2천만원 초과분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의 7.09%로 곱하여 산정하고 재산을 점수화하여 산정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100% 부담을 합니다. 또한 재산에서는 1억 원을 일괄 공제해주고 있고 그동안 차량에 부과했던 내용은 2024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을 보겠습니다. 아래의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자격 상실이 됩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으로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소득 요건입니다. 첫째, 연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 상실됩니다. 두 번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자격 상실됩니다. 사업자 미등록 시에는 연 5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 상실이 됩니다. 재산 요건입니다. 첫째,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자격 상실이 되고 두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이 5.4억에서 9억 사이이면서 연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 상실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위의 합산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자격 상실이 됩니다. 다음은 4번째 항목인 연금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 우체국 직원연금이 있고요. 이러한 공적연금만 소득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적연금은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이 있는데요. 사적연금은 아직까지 소득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소득 적용 시의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조건 계산 시에는 공적연금 100%를 합산소득에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그런데요, 지역건보료 부과의 계산 시에는 공적연금 50%에만 반영하여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격조건 예시를 보겠습니다. 다른 재산 및 소득이 전혀 없이 국민연금만 월 170만원 받는 경우에 월 170만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연 2,040만원이 소득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합산소득 연 2천만 원 이하의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두 번째,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 2단계 개편안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 부과 산정 시에 공적연금의 50%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비교한다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등은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공적연금 소득 반영률을 보겠습니다. 기간은 2022년 9월 이후부터 시행된 내용입니다. 소득 반영률은 연간 연금액의 50%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 대상 소득 사례를 보겠습니다. 연간 수령액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연금액의 50%인 500만 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세 번째, 기초연금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 공제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 공제 없이 소득 인정액의 전액 100% 반영이 됩니다. 근로소득은 기본 공제 월 110만 원, 추가 공제 30%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임대소득은 단순 경비율로 필요 경비 42.6%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네 번째,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사유를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50만 2,20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을 1인 기준 33만 4,810원의 최대 50%인 16만 7,400원까지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액이 되는 이유는 기초연금에서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다섯 번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소득세 등 납부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도 부과를 하고 있고 소득세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주택연금 등은 건강보험료도 부과를 하지 않고 소득세도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국민연금이 불리하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연금개혁안 두 가지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